는 연쇄살인범이라든가 주 경계를 넘나들면서 범죄를 하는 연쇄 범죄자들을 쫓는 기관이야. 그런 기관에서 구입을 했다면 그 사람들이 쓴다면 이거는 뭘 위해서 쓰는 거야? 이거는 범인 잡으려고 쓰는 거라고 볼 수 있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거 경찰이 산 게 아니라 누가 샀어? 경찰이 산 게 아니라 국정원이 산 거 아니야? 국정원 누군데? 이제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이 민간 사찰, 불법적 민간 사찰을 한 존재잖아. 전력이 있다고. FBI가 미국인의 개인 사생활을, 죄 없는 개인의 사생활을 막 사찰하고 죄 없는 개인을 범인으로 몰아가지고 막 고문해갖고 억지 자백을 받고 그랬다라면 물론 그 FBI는 그런 적이 없냐? 있어요. FBI에서 그렇게 하면 그 FBI 그 경찰은 완전히 모든 사건에서 배척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수사한 모든 내용도 전부 다 다시 재판해. 미국은 그래요. 만약에 FBI의 어떤 요원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사실이 아닌 걸 막 강조해갖고 증거를 조작하거나 이랬잖아. 단 한 건에 그랬잖아. 그럼 이 사람이 수사한 모든 사건이 재심사가 들어가. 그게 미국이야. 그러니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스위스에서 그 프로그램을 산 건 누구냐 하면 스위스에서 그 프로그램을 산 건 누구냐? 주정부야. 그러니까 스위스의 주정부, 지방정부 경찰에서 샀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스위스의 정부는 자체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 딱 잡아떼고 있는 상태인 거야. 잡아뗀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도 문제가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고 모르는 일이라고 지금 잡아떼고 있는 단계인 거야. 우리처럼 국가정보원, 특히 민간인을 사찰했던 전과가 있고, 그리고 죄 없는 민간인들을 고문해서 간첩이라고 죽였던 적이 있는 그런 정보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이나 스위스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야? 전부 이상한 나라들이야. 그 독재 정치하는 나라들에서 그걸 산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야권에서만, 그러면서 5번째, 우리나라 야권에서만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 내가 마지막 질문. 언제 야권에서 정치 공세했어? 안철수가 언제 공세를 했냐고. 지금 안철수가 이 국정원 해킹 사건이 지금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는데 뭐 한 거 있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 지금 야당에서 정치 공세하는 게 문제라는데 언제 정치 공세를 했냐고. 안철수가 국정원 해킹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겠다. 삽 사러 가야 돼. 중계 근린공원에 땅 파러 가야 돼. 삽 사러 가야 돼. 시연해갖고 V3를 못 잡은 거. 아니, V3로 지난번에 초기 해킹 버전이 V3에 걸려서 완전히 새 버전은 V3에 안 걸린다. 그 메일 내용까지 공개가 됐는데 V3로 문재인 전화기를 왜 시연을 하냐고. 문재인 전화기에 깔려 있어도 V3를 안 잡힌다고. 뭐 지금 V3 장사하는 거야? 아니, 메일 내용이 나와 있었잖아. 국정원에서 해킹 프로그램이 V3에 걸렸다. 그래서 보안해서 보냈다. 안 걸렸다. 답장까지 했어. 근데 그걸 문재인 전화기를 왜 V3를 검사를 해? 당연히 안 걸리지. 즉 그게 지금 정치적 공세라는 거야? 아니, 야당이 언제 정치적 공세를 했어? 지금 안철수가 저게 목을 딸 증거가 나왔는데도 침묵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제대로 된 대처를 안 하고 한 거 2번째 있더라. 안철수 빠들이 안철수를 멋있게 포장해가지고 인터넷에 사진 올려놨더라. 그 인터넷에다가 그 포토샵으로 장난칠 시간에 이번 국정원 해킹 사건이야 똑바로 조사하라고 그래.
V3를 안 잡힌다니까. 그거 몰라요? 이미 지난주에 메일로 읽어줬잖아. 기사에 나왔어요. 지금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은 V3로 안 걸려. V3로 안 걸린다고. 이미 국정원에서 그거를 초기에 벌써 2012년인가? 2012년인가 11년에 V3에 걸렸다. 그래갖고 수정해서 보냈고, 그래서 V3에 안 걸렸다. 고맙다. 이렇게 답장도 주고받았다니까. 예. V3에 바이러스가 안 묻어있으면 다행이고.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국정원 해킹 사건은 사건 자체가 뭔가 의혹이 있다. 아니 상식적으로 그 5시에 출근을 했어. 그런데 발견된 게 10시래. 발견된 게 10시고 그렇게 일찍 발견된 이유가 그 회사에서 출근 안 했다고 집으로 전화를 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집에서 신고해갖고 1시간 만에 찾았다는 거야. 그것도 좀 말이 안 맞는 상황인데 뭐 국정원 직원이니까 뭐 납치를 됐다든가 뭐 그럴 때를 대비해서 뭐 특별히 관리하나 보다라고 100번 넘어갈 수 있는데 죽은 국정원 직원이 남긴 유서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본인은 민간 사찰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간 사찰하지 않은 증거를 삭제를 했다는 거야. 왜? 아니 자기네들이 민간 사찰하지 않았는데 왜 민간 사찰하지 않은 증거 자료를 삭제했냐고. 그래놓고 뭐가 미안하냐고. 그래도 막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서 아니 당연히 막내가 보고 싶으면 떳떳하게 나는 민간 사찰하지 않았다라는 걸 밝히면 되지. 그 증거 자료를 왜 삭제를 하냐고. 도리어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이 증거가 삭제됐어. 이걸 국정원이 복구한다면 그걸 대한민국 국민 누가 믿어주겠냐고. 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안 믿어. 이거는 그걸 누가 믿어주냐고. 한마디로 이번 사건은요, 이 국정원에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국민적인 불신을 굉장히 배가시킨 사건이었다. 근데 이게 국정원 직원의 번개탄이 이게 처음이 아니야. 국정원 직원의 번개탄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뭐였지? 지난번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때 그랬지.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때도 이 간첩 증거를 국정원에서 조작했던 사건이 있었어. 2012년에서 13년 14년에 그 사건 때도 그 번개탄 피우고 자살 시도를 했지. 자살 시도를 해갖고 더 이상 국정원에게 문제 제기를 못하게 한 거야. 자 잠깐만요. 요 뉴스 한번 보고 갈게요. 지금 매년 국정원 직원의 자살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 이거 뭐야 지금? 매년 터지는 국정원 문제, 직원 자살 시도 2번째.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업체 해킹팀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잠깐만요. 잠깐만. 중계방이 더 생겼네요. 로그인하고 내가 중계방으로 들어갈게요. 되게 매니저가 없는 상태라서. 지금 전혀 여비고님만 내가 매니저로 남겨뒀어요. 왜냐하면 녹화하기 편하시라고. 그리고 다른 모든 매니저분들을 전부 다 삭제를 했어. 왜? 우리 방 매니저가 특정 방에서 망치 부인을 비판하는 방에 자주 출몰한다는 제보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삭제를 했어요. 매니저를. 잠깐만. 이 방으로 들어가야겠다. 전부 다 모든 매니저가 없는 상황이라 요즘에 이제 혹서기 한여름 특별훈련이야. 한여름 유격훈련. 온갖 하루살이 때가 달려들어도 절대 놀라거나 지치지 마시고 채팅창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훈련 기간이에요. 하계 특별훈련. 자
망치 부인의 이름을 사칭하면 예, 강제 퇴장 당할 뿐만 아니라 예, 블랙리스트에 오릅니다. 자, 조금 아까 뉴스 볼게요.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업체 해킹팀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정원의 활동이 문제가 돼 도마 위에 오른 건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3번째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 2명이 자살을 시도했고 1명이 숨졌다. 국정원은 지난 대선 직전 2012년 12월 초 이탈리아의 해킹 프로그램 제작업체 해킹팀에 다수의 기기를 해킹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긴급하게 주문했다. 국정원이 서울대 공대 출신의 잠수함 전문가에게 악성 코드가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 해킹을 시도한 정황도 나왔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서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으로 구입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북한의 해킹을 대비하기 위한 연구용이며 민간인을 상대로 활동한 적은 없다고 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스마트폰과 컴퓨터 불법 도감청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니, 뭐 박원순에 대한 고소고발은 듣보잡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고소하고 일주일도 안 돼갖고 수사에 들어가더니 왜 아직도 검토만 해? 국정원은 논란을 수그러뜨려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프로그램 사용 기록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수그러뜨리려고. 지난 18일 해킹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 임모 씨가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에선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나왔다. 그는 유서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2차례 검찰 수사 대상이 됐고 압수수색도 받았다. 2013년 원세훈 전 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 2014년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등은 모두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2015년 현재는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해 민간인을 사찰한 의혹에 휩싸였다. 국가 기밀을 다루는 정보기관이 박근혜 정부 들어 1년에 한 번꼴로 여론의 관심사가 된 셈이다. 2013년 4월 29일 원세훈 국정원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선거 정치 개입 관련 글을 올리게 한 혐의를 받았다. 국정원장 퇴임 뒤 2달도 안 된 시점이다. 원 전 원장이 2012년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박근혜 정부는 정통성에 치명상을 입을 터였다. 국정원의 선거 정치 개입 사건은 공안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검찰은 특수통 검사인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면서 강한 수사 의지를 보였다. 수사팀은 공안 특수 첨단 범죄 분야의 검사들이 함께 포함됐다. 이는 공안검사가 중심이 된 수사팀에 사건을 맡기면 수사 의지나 결과에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평소 국정원과 검찰 공안부는 대공 분야 수사 등을 두고 협조하는 경우가 많다. 수사팀 구성은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지시했다. 자, 그러면 잠깐 일단 이 기사 다 읽고요. 원세훈 전 원장이 1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할 무렵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국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4월 30일 검사와 수사관 25명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영장을 들고 들어갔다. 2005년 안기부 엑스파일 이후 8년 만이다. 압수수색은 13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다. 6월에는 기소 시점을 두고 잠깐만요. 아이고, 우리 정원 출신 311 고생이 많네. 자, 우리 저기 국정원 기사가 나오니까 그 굉장히 당황한 우리 하루살이 때가 와가지고 사고 치다가 장렬히 전사하셨습니다. 예. 당황스럽겠지, 그죠? 예. 방제가 멍청한 건가? 사찰한 증거 삭제가 맞는 거지. 사찰 안 한 증거 삭제라니. 그 우리 영어 친구야. 너도 웃기지? 나는 정부를 믿는 사람이야. 난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자, 정부의 주장이
지금 민간 사찰을 안 했다는 거잖아. 그런데 정부에서 민간 사찰을 안 했다고 그러면서 이 국정원 직원도 민간 사찰을 안 했다라고 외치면서 자살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그 삭제한 자료는 민간 사찰을 안 한 증거잖아. 어? 그래서 제목을 내가 이렇게 쓴 거야. 사찰 안 한 증거 삭제 후 번개탄 피운 국정원 직원. 아니 지금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사찰을 안 했다며. 왜 사찰 안 한 증거를 삭제하고 번개탄을 피웠냐고. 네가 봐도 이상하지. 그지? 네가 봐도 말이 앞뒤가 안 맞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제에다 쓴 내용은 사찰을 안 한 증거를 삭제를 하고 자살했다니까. 사찰 안 했다며. 근데 증거 자료를 왜 삭제하냐고. 사찰 안 한 증거를. 그 질문하고 있는 거야 내가. 뭔 말인지 알았어? 예. 참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네. 아니 사찰을 안 했다며. 민간 사찰 안 했다며. 근데 민간 사찰 안 했는데 자료를 왜 삭제해? 그럼 지금 삭제한 자료는 민간 사찰을 안 했다는 증거 자료인데 그걸 왜 삭제했냐고. 그걸 묻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았지? 뭔 말인지 알았지? 그래요? 아니 사실 일반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야. 아니 민간 사찰을 안 했다면서 왜 그 민간 사찰 안 한 자료를 삭제했어?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정상적인 사람은 이해 못해. 저 사람도 지금 정상이기 때문에 지금 말이 되냐? 민간 사찰 안 한 증거를 왜 삭제하냐? 좀 묻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사람은 모두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아니 민간 사찰 안 했다면서 왜 죽었어? 이유가 뭐야?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일부러 앞뒤 안 맞는 내용 그대로 제목으로 달아놓은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 방송할 때 딴 얘기하는 우리의 하루살이들을 위해서 잠시 얼려두고 저기 기사를 보겠습니다. 6월에는 기소 시점을 앞두고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불거졌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둔다는 입장이었다. 법무부는 지금의 총리죠. 법무부는 그러나 이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국무총리다. 검찰은 결국 원세훈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대신 불구속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이 댓글 작업으로 대선에 영향을 끼친 행위를 했다는 결론이다. 정권의 영린을 건드린 탓일까? 2013년 9월 조선일보는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보도했다.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국무총리는 유례없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당시 법무부 대변인이 직접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로 와 브리핑까지 했다. 최 총장은 의혹 제기 일주일 뒤 자진 사퇴했다. 정권의 수뇌부가 자신들의 의중을 거스른 최 총장을 찍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최동욱 총장은 그 아이와 DNA 검사를 요청했고 이 조선일보가 반대했잖아요. 아동인권 침해라고. 그러면서 애가 어느 학교 다니는지까지 거의 다 막 밝히다시피 해가지고 거의 다 알려지게 하고 계속 문제를 삼아서 그 애가 학교를 떠났다는 거 아니야? 2013년 10월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은 윗선의 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체포했다. 검찰은 항명이라며 윤석열 팀장을 수사팀에서 쫓아냈죠. 얼마 뒤 윤석열 전 팀장은 국정감사에서 조영권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한마디로 수사 제대로 못하게 했다, 방해했다는 얘기죠. 윤 팀장은 조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조 지검장은 이를 부인했다. 37차례 공파 끝에 2014년 9월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댓글 등의 활동 지시를 주고 정치 관여는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뭔 말이야? 술 먹고 운전한 건 맞지만 음주운전 아니다라는 얘기인가?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를 선고했다. 최근 대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자료의 증거 능력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는 그 다음 두 번째는 유성씨 간첩 조작.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는 위조, 변호인 측이 제출한 문서는 진본. 2014년 2월 14일 중국 대사관이 서울 고법에 보낸 회신 내용이다.
중국 대사관이 보냈어요, 이거. 즉 간첩 혐의로 기소된 탈북 화교 출신 유우성 씨의 재판에서 검찰이 2심 법원에 제출한 문서가 위조됐다는 것이다. 검찰이 2심 법원에 제출한 문서가 위조됐다. 수사기관의 간첩 증거 조작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불거졌다. 이게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냐 하면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때는 증거가 필요가 없었어요. 박정희 전두환 때는 사람들을 막 고문해가지고 70일씩 60일씩 고문을 해서 그 자백을 받으면 자백만 가지고 간첩이라고 사형을 시켰어. 그래서 1987년에 헌법이 바뀐 거야. 증거 중심주의. 그래서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증거가 없다면 자백만 가지고 처벌할 수 없다라는 헌법이 그러니까 형사처벌법에 대해서 그걸 규정을 했어. 그래서 형사소송에 있어서 증거를 반드시 물리적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국정원이 그런 걸 해봤나? 지난 20년 동안 가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명박 때까지 증거 조작까지 생각을 못 해본 거지. 20년 동안.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민간정부 20년 동안에는 국정원이 사실 공안 사건을 막 주도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안 사건을 간첩 사건을 막 증거 조작 고문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노태우 이전에 전두환 때까지 노태우부터 노무현까지가 20년 동안 고문을 못한 시대야. 그러니까 노태우 이전에는 지네가 막 고문을 해갖고 자백만 받으면 그걸로 빵을 살게 했는데 증거가 있어야 돼. 근데 증거가 있어? 없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조작을 한 거야. 조작을 해갖고 제출했는데 그 유우성의 변호인이 중국 대사관에다가 우리나라 정부에서 제출한 이 증거가 그 간첩 증거라고 증거를 갖고 왔다. 출입국 기록인데 이게 진본이냐 이렇게 문의를 했어. 그랬더니만 중국 대사관에서 그거 아니다. 변호사가 제출한 문서는 진짜지만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는 위조다라고 회신을 해줘버린 거죠. 유우성 씨는 2013년 1월 20일 간첩 혐의 등으로 국정원에 체포됐다.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유 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유 씨의 간첩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한 검찰은 유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중국 공문서 등 3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2006년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북한에 머물렀다는 내용의 중국 허룽시 공항국 명의의 출입경 기록, 이 출입경 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맞다는 사실 확인서, 국정원이 하나만 한 게 아니라 출입경 기록에다가 출입경 기록이 사실이다라는 사실 확인서까지 받아왔어. 그래서 제출한 거 법정에 2가지를 낸 거야. 근데 변호인 측이 제출한 문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산허 변방 검사 참의 답변서 3개네. 자, 이게 지금 나도 이 기사 오늘 지금 처음 보는 건데 검찰이 낸 게 3가지야. 첫째, 유우성의 출입경 기록. 두 번째는 그 출입경 기록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사실 확인서. 그 다음에 산업 변방 검사장이란 사람의 답변서로 그 유우성의 변호인이 제출한 문서는 가짜다라는 3가지를 제출한 거야. 그런데 이 3개가 모두 위조됐다고 중국 대사관이 확인을 해준 사건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한민국 검찰이 국정원이랑 같이 제출한 자료가 3개야. 제출한 자료가 3개인데 하나는 유우성의 출입경 기록. 검찰이 이제 그걸 위조를 해서 내놓고 이 위조한 게 맞다라고 사실 확인까지 인정을 하고 사실 확인까지 확인서까지 위조를 하고 그 다음에 3번째로 유우성의 변호인이 제출한 진짜 출입경 기록은 가짜라는 답변서까지 3장을 냈는데 이걸 변호인이 중국 대사관에다 문의를 한 거야. 이런 증거 자료가 사실이냐? 그러니까 중국 대사관에서 우리나라 검찰이 제출한 3개는 다 가짜다 라고 답변을 보내온 사건이에요. 국가 조작원인 거죠.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때는 증거가 필요 없이 그냥 고문만 했었어. 그런데 이제 87년 민주헌법에서는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게 바뀐 거야. 그러니까 증거를 조작을 하다가 걸린 거죠.
그러면서 얘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나라 정부의 기본적으로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를 되게 깔봤어. 되게 우습게 한 거야. 이 사건 지금 처음 봐요? 이 사건 지금 처음 보십니까? 지금 이 유우성 증거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 그래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요. 제가 2013년, 2014년 1월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대다수가 세월호하고 메르스 때문에 들어온 분들이라 그 이전에 다뤘던 부분들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검찰이 이렇게 증거를 조작했던 사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한마디로 새누리당은 중국을 되게 우습게 알아.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자들과 새누리당은 미국 중심 그 생각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외교팀도 전부 다 우리나라 외교부의 52%가 대미 사업이야. 인구가 지금 지구 인구가 70억이잖아.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은 25억이 인도하고 중국에 있잖아. 그런데 우리나라 외교의 모든 총력은 대미 외교에다 집중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 나머지 나라를 48%로 나눠 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특히 중국을 되게 우습게 한 거야, 이 사람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외교팀이 그 정부를 구성한 애들이 중국을 무시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네가 중국 갖고 대충 그럴싸하게 공문서 위조에다가 증거로 냈는데 이걸 중국 정부에서 심각하게 외교적 문제를 삼은 거야. 그래갖고 박근혜가 AIIB 가입하고 그 다음에 그 사드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초장에 이 사건 때문에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으로 중국에서 굉장히 심하게 반응을 했거든. 그래갖고 지금 박근혜가 중국에 한마디도 못한 상황이 발생한 거야. 요 사건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예. 자, 딴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예.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집중해서 이 본 내용만 집중해서 보세요. 자, 잠깐만. 또 올려야죠. 지금 매니저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매니저를 다 일시 전원 해임했기 때문에, 매니저가 없는 관계로다가, 제가 계속 올리고 방송할게요. 본문 읽을 동안은. 그러나 중국 대사관은 3개 문서가 모두 위조됐다고 했다. 증거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2월 18일 진상조사팀을 꾸리고 조사에 착수했다. 탈북자 출신의 중국 국적자인 국정원 협조자 김모 씨가 등장하면서 조사에 속도가 붙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에게 위조된 답변서를 전달했고 국정원도 위조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3차례의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자살을 기도했다. 그는 유서에서 국정원을 국조원이라고 표현했다. 국가조작원. 국정원으로부터 가짜 서류 제작비 명목으로 받을 돈이 있다는 내용도 유서에 담겨 있었다. 3월 7일 검찰은 조사를 공식 수사로 전환했다. 검찰은 사상 3번째로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 이후 10개월 만이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만 2번째다. 검찰은 김 씨로부터 위조 문서를 받은 국정원 김 과장을 구속하면서 검찰 수사는 국정원 내부의 윗선으로 향했다. 그러나 3월 20일 김 과장과 함께 증거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던 국정원 권모 과장이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자살을 시도했다. 권 과장은 경기 하남의 한 중학교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함께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됐다. 대공 수사 분야 베테랑으로 알려진 권 과장은 유우성 씨 간첩 사건의 문서 입수 및 위조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과장과 권 과장이 중국 주재 선양 총영사관에 파견된 이인철 영사에게 산업 변방 검사 참에 답변서가 진본이라는 허위 영사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문서 입수를 위한 자금 집행의 결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공수사팀 팀장인 이모 처장도 위조에 개입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 처장을 수차례 걸쳐 소환 조사했으나 그는 문서 위조 사실을 몰랐고 입수 경위에 대해 대공수사부 부국장, 국장, 서천호 2차장, 남재준 원장 등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대공수사부 부국장까지만 소환 조사했고 상부의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다. 뭘 못해? 덮어준 거지.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조작된 증거 3건을 철회했고 유 씨는 2심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국정원 직원 임모 씨가 용인 처인구의 한 야산 중턱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 안에서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었다. 임 씨는 논란이 된 해킹 프로그램 운영팀에서 실무 업무를 했다. 임 씨는 유서에서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하다며 정말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혹시나 대테러 대북 공작 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다며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다고 덧붙였다. 이 부분은 대테러 공작 활동에 대한 대테러 공작 활동에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다라고 적혀 있었다. 대테러와 공작 사이에 대북을 공작 활동에 지원했던 사이에 오해를 일으킨을 삽입. 아, 내가 잘못 읽은 게 아니라 뭔가 잘못 쓴 거지? 그래, 내가 읽으면서 이게 뭔 말인가? 대북 공작 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다. 그치? 아니,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렇게 말이 안 되지 그랬어. 내가 좀 잘못 읽었나 그랬더니 뭔가 이상하네? 어법이 안 맞아? 이 부분은 대테러 공작 활동에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다라고 적혀 있었다. 대테러와 공작 사이의 대북을 공작 활동에와 지원했던 사이에 오해를 일으킨을 삽입했다. 요렇게.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아. 그죠? 예. 좌우지간. 그는 이를 포함해 모든 저의 행위는 우려하실 부분이 전혀 없다며 저와 같이 일했던 동료들께 죄송할 따름이다. 국정원 직원이 본연의 업무의 수행함에 있어 한치의 주저함이나 회피함이 없도록 조직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끝을 맺었다. 앞서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서도 국정원 직원이 자살을 시도했다. 대공 수사 분야 베테랑으로 알려진 국정원 권모과장은 유우성 간첩 사건의 문서 입수 및 위조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2014년 3월 20일 권 과장은 경기 하남의 한 중학교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함께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권 과장은 검찰 조사를 받다 수사에 불만을 품고 조사실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권 과장은 가족과 국정원장, 국정원 동료, 검찰, 국민들 앞으로 A4 용지 9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 그는 유서에서 국정원장에게는 제대로 된 대공수사를 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국정원 직원들은 항상 고생했고 감사하다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한쪽으로 방향을 잡은 채 수사를 했으며 목숨을 걸고 일하는 국정원 요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국정원 요원들은 국익을 위해 중국에서 사형을 당할지언정 국내에서 죄인처럼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병과 종북 세력에 떠밀려 국정원을 흔들고 국정원 요원들이 내몰리고 있는 현 상황이 개탐스럽다며 정치권 의도에 따라 사건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는 일로 국론이 분열돼 안타깝다라고 썼다. 권 과장은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 등 중국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게 대한민국 국정원이야. 이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볼 때 거기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 뉴스가 뭐 어저께까지는 100% 복구할 수 있다고 그러더니 오늘 100% 복구 못한다고 또 오리발이야? 지금요, 지금 이 국정원이 삭제한 파일을 100% 복구할 수 있다고 뻥을 까더니 100% 복구 안 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지금 오리발 내밀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건 내가 볼 때 복구한 자료라고 내놔도 이거 믿으면 등신이지. 안 그래요? 시간을 번 거 아니야, 시간을. 그게 복구해서 나온 자료인지 그 복구하는 척하면서 또 위조할지 어떻게 알아?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국정원이 내놓는 증거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냐고. 이미 한번 간첩 증거를 위조했던 애들인데 지금 이거 그러니까 저기 노트북을 그 컴퓨터를 삭제했다는 원본을
외부에다 맡기라고. 어? 외부에다 맡겨. 대부 간첩만 조사했다며. 대부 간첩 조사한 거 외부가 알면 뭐 못할 거 없잖아. 어? 어떤 간첩을 어떻게 쫓았는지. 간첩인데 뭐 어때? 어? 믿는 사람은 좀 모자란 거지. 이걸 믿는 사람이, 아니, 잠깐. 나만 이상한 거야? 여러분 다 믿을 수 있고 나만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이런 국정원에서 이 그 국정원 해킹 자료에 대해서 뭐 지들이 복구했다랍시고 내놓으면 그걸 못 믿는 게 나뿐이야? 못 믿겠다는 사람 손. 그 못 믿겠다는 사람. 국정원에서 지금 이거 시간 끌어갖고 무슨 증거 자료라고 내놔도 그거 못 믿겠다는 사람 손. 아니, 못 믿는 게 정상 아니야? 그치? 이거 봐.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 아니, 외교적인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증거도 위조하는 애들인데 이거를 지네가 삭제했다 복구했다 치고 내놓으면 그걸 어떻게 믿냐고. 100% 관련 그 컴퓨터를 외부에다 맡겨서 외부에서 분석한다면 모를까. 양치기 소년 있어. 양치기 소년. 늑대 나타나고 2번 거짓말하고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늑대에게 물려 죽어요. 내가 볼 때 국정원은 이미 너무나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어. 그것도 이 단기간 안에. 즉 국정원이 사고 친 게 이게 지금 몇 번째냐고. 이명박 정부에서 사고 친 걸 박근혜 정부에서 연장해서 사고 치고 지금 국정원 압수수색이 3번을 당했다는 거 아니야. 이런 국정원에서 뭐 거기다가 대놓고 증거 조작했다는 것까지 밝혀졌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자, 여러분. 그러면서 얘네들은 그 국정원 직원이 정치 공세 때문에 죽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데 야당이 언제 정치 공세했냐고. 지금 야당에서 안철수를 무슨 조사위원장으로 앉혀놓고 안철수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잖아. 지네 거 V3로 문재인 휴대폰 한번 스캔한 게 다야? 아니 V3로는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못 잡는다고 뉴스에도 나왔는데 V3로 문재인 컴퓨터 한번 전화기 한번 들여다본 게 다라고. 언제 뭘 공세를 했어? 나는 지금 안철수 파묻어 삽사러 갈 생각이야 지금. 제대로 국정원 이거 해킹 사건 제대로 못 밝혀내면 내가 중계근린공원에 파묻어버린다 그랬잖아. 삽사러 가야 될 상황이야 지금. 무슨 뭘 공세를 했어. 자, 기본적으로요,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의 버릇이고 습관이야. 박근혜 정부의 버릇이고 습관이야. 지금 박근혜 정부 해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국정원 범죄 일어났지? 오리발이고 꼬리 자르기지. 그 벌써 지금 3번째 아니야? 저기 뭐야, 간첩 증거 조작 사건, 그 다음에 저기 그 국정원 댓글 사건, 그리고 이번에 해킹 사건. 벌써 국정원 범죄 3번째야. 꼬리 자르고 직원 자살하고. 왜 이렇게 똑같아 방법이. 그 다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세월호 304명이 죽는 거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봤어. 그 다음에 메르스로 지금 죽은 사람이 30몇 명이고 평생 남는 치명적 후유증을 갖게 된 게 180명이야. 180몇 명이야. 그 정부 잘못으로 일어난 일인데 아무도 책임도 안 졌어. 그런데 그 세월호하고 메르스 때 어떻게 했어? 국민 협박밖에 더 했어? 유언비어 유포자를 저기 처단하겠다. 누가 유언비어 했어? 지금 보니까 유언비어 유포자가 전부 정부더만. 아직 책임도 안 졌어. 괴담 유포도 다 지들이 해놓고서는 민간 협박만 하고. 국정원은 사고치고 정부는 국민 협박이나 하고 진짜 수사 열심히 했던 검찰들을 찍어내고 대법원은 국회 저기 박근혜 종노릇이냐고 앉아있고
나라 꼴 잘 돌아간다. 아니 지금 대통령이 박근혜인데 왜 또 노무현 얘기야? 너 노빠야? 네 마음의 유일한 대통령은 노무현이야? 어? 네 마음의 유일한 대통령이 노무현이야? 지금 정부 비판하고 있는데 왜 또 노무현 욕이야? 아 진짜 노빠가 어디 가나 있어. 아 진짜 아직도 우리나라 대통령은 오로지 그냥 노무현인 줄 아나 봐. 아 진짜 저 노빠 새끼 저거. 어? 나라 꼴 잘 돌아가요. 여러분 있잖아요. 민주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헌법을 위반한 거야. 이게 지금 물론 민간인 사찰인지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안 나온 거야. 이번 사건은요. 만약에 국정원에서 민간인을 사찰했다면 매우 심각한 범죄야. 이거는 대통령이 하야해야 될 사건이라고. 그런데 이 그 민간인 사찰을 안 했다는 거야. 그럼 국정원은 떳떳해. 그러면 국정원은 민간인을 사찰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떳떳이 제시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그 자기네들이 민간 사찰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삭제하고 직원이 자살을 했어. 이건 정황상 공개할 수 없는 자료를 정황상 공개할 수 없는 대상을 사찰했다는 입증이나 마찬가지라고. 반증이지 반증. 어? 죄 없는 만약에 살인사건 범인을 잡으러 갔는데 도망을 가. 왜 도망갔냐? 그 체포 사유가 돼요. 떳떳한데 왜 도망갔어? 아니 민간인 사찰하지 않은 증거가 있는데 그걸 왜 삭제를 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뭐 이렇게 그 대북 공안사범들 대북 북한에다가 첩보활동하는 간첩을 추적했던 자료면 당당히 공개해야지. 지금 이번 사건은 박근혜가 하야할 만한 사건이야. 아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정말 간첩으로 의심되는 애들만 추적한 거다. 라고 공개하면 되잖아. 그걸 왜 삭제해? 삭제했다는 건 이미 공개할 수 없는 대상을 사찰했다라는 반증이라고. 어?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아니 근데 이 박근혜가 말을 못하니까 유서도 이상하겠어 왜 애들이. 어? 아니 박근혜가 이 국무회의에서 말을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더니 아니 왜 국정원 직원 유서도 이렇게 뭐가 앞뒤가 안 맞아. 뭐 우리가 올해 집중해야 될 것은 1년 동안 목표는 이거다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걸 해낼 수 있다. 난리 났었잖아. 안돼 어떻게 유서도 저래. 말이 좀 안 맞아. 민간 사찰 안 했다. 분명히 안 했다. 근데 그 민간 사찰 안 했다는 증거를 왜 삭제하고 자살을 했냐고. 이게 뭐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야 지금. 이번 문제도요. 지금 박근혜는 대충 또 뭉개고 넘어가려는 것 같아. 뭐 이렇게 그 증거가 없다. 민간 사찰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겠다 이러는데 이번 일은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봐요. 민간 사찰을 하지 않았다라는 100% 객관적인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입증을 받아내지 못하면 나는 박근혜가 물러나야 된다고 봐. 지금 이번에 이 해킹팀을 몇 년 동안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추적을 했더라고요. 이번 사건이 캐나다랑 몇 개 나라에서 그 이탈리아 해킹팀을 몇 년 동안 추적을 해왔어. 그 세계 인권단체들이랑. 그래가지고 지금 외부의 전문가들이 알아낸 거야. 그래서 막 공개를 해버린 상황인데 물론 해킹을 외부 전문가들이 했다는 건 아니지만 좌우지간 외국 전문가들한테 국정원에서 우리 민간인을 사찰한 게 아니라는 걸 입증받아내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외부단체 그 국제인권단체에서 확인받지 못하면 난 이거 박근혜 물러나야 될 문제라고 봐.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내 생각이 지금 너무 오버한 거예요? 나는 이번 문제가 박근혜가 정말로 이 민간 사찰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 모든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외부 단체로부터 입증받아내지 못하면 나는 물러나야 될 문제라고 봐. 어? 사람이 죽었어,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 죽었다고. 그 죽은 국정원 직원은 무슨 죄야? 어? 하지도 않은 정치 공세 얘기하면서 죽었는데 사람이 죽었어. 이번 문제는 정말로 민간 사찰하지 않았다라는 걸 정부에서 입증해내야 돼. 정부에서 입증해내지 못하면 나는 이 모든 문제, 국정원 직원이 벌써 2명은 자살기도, 1명은 자살기도, 국정원 조력자가 1명 또 자살기도, 1명은 자살, 국정원 범죄가 지금 3년 만에 3건, 국민 304명이 진도 앞바다에서 빠져 죽고, 국민 36명은 제대로 방역 못해갖고 전염병, 후진국 전염병에 국민 36명이 죽고, 자기가 뭐라 그랬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는 거는 무능한 정부라고. 그 무능함에 치가 떨린다며. 하나는 용서가 돼도 이게 지금 상습적 아니야. 어떻게 3년 내내 이래? 아무리 해도 어떻게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어? 가미가제도 아니고. 자, 뉴스타파 자료요. 일단 내가 목을 잠깐 쉴 테니까 뉴스타파 자료를 좀 같이 볼까요? 잠깐. 국정원 4개월에 한 번씩 대통령으로부터 감청 허가를 받아. 아하. 그러면 대통령은 누구누구에게 감청을 했는지 알고 있었겠네. 아니 대통령 감청 허가까지 받아서 감청한 자료를 왜 삭제를 해? 그죠? 4개월에 한 번씩 감청 허가를 받았으면 누구누구를 했는지 알 수 있겠네. 그죠? 아니 대북 간첩이기 때문 아니야. 그 대북 간첩 공개하면 되겠네. 예.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이 20일 정보 수사당국이 북한 국적자를 비롯 외국인에 대한 감청 허가를 넉 달에 한 차례씩 대통령으로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국정원 출신 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 해킹 프로그램을 북한에만 사용해도 대통령 허가를 받지 않으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야당 지적에 물론 대통령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라며 건건이 받을 수 없으니까 4개월마다 대통령에게 한 번씩 보고해서 허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자,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닌데? 잠깐만요. 이거 자, 여러분 이 뉴스에 대한 해설 나왔어요? 이거 지금 보통 뉴스가 아닌 거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도감청을 허용했다는 거야. 허가했다는 얘기야. 자, 이거 잠깐만. 일단 끝까지 읽어봅시다. 해킹 프로그램을 북한에만 사용해도 대통령 허가를 받지 않으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야당 지적에 물론 대통령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다 라며 4개월마다 허가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간첩 용의자나 대테러 용의자 이런 분들의 리스트가 있다면서 그분들에 대해 4개월마다 한 번씩 받아놓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자료를 삭제하고 자살했다고? 아니 봐봐. 지금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없는 대통령의 허가까지 받은 법적으로 문제없는 내용을 왜 삭제를 하냐고. 왜 삭제하고 자살을 해? 자, 이는
국정원 RCS 즉 감청력 원격 조정 시스템의 법적 절차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데 대한 해명이다. 자 잠깐만 집중해봐. 야 벌레들 조용해봐. 가만있어. 그러니까 이게 원격 이게 RCS라는 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남의 컴퓨터나 남의 스마트폰에 침투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의 내용을 훔쳐보거나 스마트폰의 내 작동을 훔쳐보는 기능이란 말이야. 이 사용의 법적 절차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데에 대한 해명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적대국가, 반국가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기관 및 외국인, 북한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산하단체 구성원의 통신의 경우 법원의 영장 없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감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국정원이 북한을 대상으로만 RCS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개별 건마다 대통령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넉 달에 한 번 해당 감청 허가를 받아 문제없다는 주장이나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규정에 따르지 않았다는 비판을 비껴가기 어려워 보인다. 이와 관련 국회 정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감청 대상자가 한국 국적의 내국인과 통신할 때에는 추가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게 법이구만. 문 의원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법을 위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어느 누구도 국정원에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정원 해킹 논란에 대한 진상규명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 부대표와 국회 정보위 이런 애들이 진상규명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의 허가까지 받아서 대통령의 허가까지 받아서 합법적으로 한 해킹을 이걸 왜 지우고 삭제를 해? 왜 삭제를 하고 자살을 해? 자살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합법적으로 간첩을 조사한 건데 간첩 활동에 대해서 해킹한 건데 그건 합법이잖아. 무슨 수치심? 간첩을 해킹하는 게 수치스러운 거야? 간첩을 해킹하면 수치스러워야 돼? 대한민국 국정원이? 민간 사찰은 허가할 수 없어요. 민간 사찰은 불법이고 지금 문제는 만약에 민간 사찰을 했다면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현재는 민간 사찰했다라는 증거는 없어요. 예. 현재는 민간 사찰했다는 증거가 없고 민간 사찰을 안 했다는 주장이 있고 그럼 민간 사찰을 안 했다는 증거를 내놔라가 우리의 주장인 거야. 간첩 인권 보호를 위해 자살? 그런 거야? 아니 국정원에서 간첩을 해킹했는데 왜 수치심을 느껴? 대통령까지 허락받아가지고 했는데 합법적으로 했는데 왜 그걸 삭제하고 자살을 해? 이게 뭔 말이야 지금? 이해가 안 돼 지금. 도대체 이렇게 합법적으로 우리나라 민간 사찰하지 않고 일반 간첩으로 의심되는 외국인들을 추적했는데 이걸 왜 삭제하고 자살을 하냐고. 거기다 야권의 정치 공세 때문이라고? 누가 정치 공세했는데? 안철수 찾아봐. 정치 공세 안 하겠다. 아무 말도 안 했어 걔. 이제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무슨 공세를 했어 안철수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더러 믿으라는 거 아니야. 또 못 믿으면 너네 조국이 어디냐 이런 거 아니야. 우리더러 천안함 믿으라고 강요하듯이 천안함이 정부 발표대로라면 200톤인지 300톤인지 150톤인지 알 수 없는 트랜스포머 잠수함이 군산 앞바다에
엔진을 끄고 들어와가지고 뱅글뱅글 돌면서 막 가다가 그 22척의 한미해군 연합해군이 떠있는데 딱 나타나가지고 천안함을 보고 어뢰 한 방을 빵! 단 한 발에 그 한 발이 전 세계에서 성공한 적이 없는 흔적도 안 남긴 버블제트 폭발해갖고 천안함을 박살을 내놓고 또 막 이러면서 갔는데 우리 국방부가 세대한테 총 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맞는 말이냐? 그걸 물어보면 네 조국이 어디냐고 막 그래갖고 우리가 묻지도 못하고 나 진짜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무조건 국정원 직원의 유서를 믿어야 된다. 믿고 싶어. 믿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사찰을 안 한 증거를 왜 삭제하고 번개탄을 피웠냐고. 당신도 합법적이고 이건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원과 국민을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야 그거는 어떡하면 좋아요. 지금 얘가 막 급한 마음에 우리 방송을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 플레이어를 작동을 중지시키면서 지금 이제 얘가 방폭을 시키려 했는데 그거 플레이어야. 스튜디오를 방폭해야 되는데 아이고 방폭이네 방폭. 이거 플레이어야. 플레이어는 방폭해도 내가 방송을 계속 할 수 있어. 지금 버퍼링은 녹화 때문에 생긴 거고요. 녹화 때문에 생긴 거고. 아유, 바빴나봐. 뭔가 후루룩 사라지네. 얼마나 급했으면 그러겠어. 아유, 그거 플레이어인데. 스튜디오를 해야 되는데 초범인가봐? 방폭 처음 해보나 보지? 인턴이야? 그런가 보다. 방폭 인턴인가 보지? 그래갖고 뭘 방폭해야 되는지 몰라갖고 플레이어를 중단시켰구나? 아우, 일하는 거 힘들지? 그래, 이해해. 아유, 요즘에 쉬운 일이 어딨니? 그래, 너 이거 못했다고 또 선배한테 존나를 또 맞을 거 아니야. 그런데 문화가 되게 또 권위적이잖아. 그치? 아유, 안 됐다, 얘. 네가 고생이 많다. 다음번에는 스튜디오 말고 플레이어 말고 스튜디오를 방폭해야 돼. 내가 오랜 동지적 관계를 알려주는 거야. 자, 좌우지간 이 국정원 내가 볼 때는 물론 이게 이제 그 국정원이 그랬다는 얘기 아니야. 박근혜 정부가 그랬다는 얘기 아니야. 누군가가 이 국정원 사태를 빨리 조기 진압하고 싶어가지고 그 국정원 직원 하나가 또 결단을 하기를 바란 거 아닐까? 누군가가. 그 누군가 누군지 모르죠? 지난번에 국정원 증거 조작 사건 때도 자살 얘기가 나와갖고 쑥 들어갔어, 언론에서. 국정원 직원 자살 시도 얘기가 나와가지고 쑥 들어갔다고. 그래갖고 몇 놈이 수사를 받았고 몇 놈이 감옥 갔는지도 우리가 챙기지를 못했어.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렇게 자살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제대로 진상규명을 못했더니 또 이번에는 시도가 아니라 자살이야.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또 국정원 직원이 자살했으니까 대충 덮고 넘어가자 이러면 다음엔 때로 죽을지도 몰라. 그치? 관계자가 집단 자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 이번 문제는 나는 끝까지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봐요. 지난번에 자살 시도했을 때 우리가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어떤 진실이 있었는지를 관심을 가졌어야 돼, 국민이. 그러면 지금 이 막내가 그리운 이 죄 없는 국정원 직원이 합법적인 활동만 했던, 아니 대통령이 허가를 했지만 상부하고 관계없는 합법적인 도감청이었는데 증거는 삭제한, 하여튼 이상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음에 또 무고한 국정원 직원이 또 자살 시도할 수도 있어. 그치? 이번에는요, 우리가 절대로 이 국정원이 자살 시도했다고 언론에서 관심 끊고 그냥 뭐 고인에 대해서 미안하다 이러면서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왜? 그러면 또 죄 없는 국정원 직원이 또 정치적 압박감. 여러분 있잖아요. 옛날에 그 화랑도가 그 저기 뭐야 영화 그 뭐였지? 영화 그 황산벌에 보면 화랑도 애들이 죽고 싶지 않다고 그러는데 아버지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가서 죽으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막 죽는 장면 나오잖아요. 이러다가 이번 문제를 우리가 또 국정원 직원이 자살했으니까 덮자라고 해주면 다음에 또 국정원이 뭔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또 다른 국정원이 죽어서 자살해가지고 또 덮으려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말이 맞아 틀려? 이번에 국정원 직원이 자살했으니까 국정원 수사에 대해 국정원 이번에 진상규명 대충 덮자라고 얘기하면 다음에 또 국정원이 뭔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또 자살하고 그 죄 없는 남의 집 가장들이 그렇게 죽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요, 앞으로 이번 문제를 우리가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돼. 내가 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원 댓글 수사, 국정원 댓글 사건, 세월호, 메르스만 내가 물고 늘어질라 그랬거든? 근데 이번에 이 막내가 보고 싶어서 어쩌지라고 쓴 이 죄 없는 이 국정원 직원, 모든 죄를 혼자 뒤집어 쓰고 죽은 이 국정원 직원이 불쌍해서라도 이 사람도 우리 국민이야. 이 사람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나는 이번 문제에 대해서요. 예. 박근혜 시대의 4대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할 거예요.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국정원 댓글 그 조작 사건, 그 다음에 이 세월호 사건, 그 다음에 메르스, 그 다음에 이번에 국정원 민간인 해킹 사찰 의혹 문제, 요 네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돼. 그래야 또 다른 죄 없는 국정원 직원이 죽지 않는 거죠. 그죠? 국정원이 매번 범죄를 저지르고 그럴 때마다 국정원 직원들이 목숨을 끊는다면 이게 무슨 국정원 직원이 가미가제야? 자살특공대야? 뭐 하자는 거야? 우리는요,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그 국정원 직원도 일반 국민이야. 자녀가 있는 국정원 직원이 다음에 또 국정원이 뭔 범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그 해당 책임자들이 서로 이번에 누가 죽을래? 폭탄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죽어줘야 되겠다. 그래야 이번 수사가 마무리된다. 그러지 말란 법이 어딨어? 자, 망치분 말이 맞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손. 이번 문제는 우리가 다 같이 진상규명을 외쳐야 된다. 정부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외부 기관으로 하여금 해외, 국제기관,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는 이탈리아 해킹팀을 추적해왔던 그 기관에게 이 국정원의 자료를 넘겨. 그래서 정말로 민간 사찰 안 했다는 걸 입증받아와. 그러면 넘어가 줄게. 그러나 그거 입증 못 해내면 그 민간인이 이 국정원 직원이 자살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나는 박근혜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고 봐. 박근혜가 책임질 일이야.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되냐? 이 박근혜 정부에서 얼마나 더 죽어야 돼 국민이. 나 이거 진짜. 자, 그 다음에요. 아까 그 뉴스타파 좀 다시 봅시다. 뉴스타파. 아닌데. 요거 말고 뉴스타파 그 국정원 이번 문제 그 뉴스타파 부분은요. 그 저기에 올릴 때 유튜브에 올릴 때는 편집해 주세요. 예, 유튜브에 올릴 때는 편집해 주시고. 그래서 이거 뉴스타파 맞아. 뉴스타파는 틀어도 된다 그랬어. 뉴스타파는 틀어도 돼. 뉴스타파는 틀어도 이게 저작권 이거에 안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니랬는데? 잠깐만. 주소가 잘못됐나봐.
잠깐만요. 요거 내가 지금 주소가 복사가 안 되거든? 좀만 기다려주세요. 나왔다. 불법 사찰 국정원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국정원은 주무부처 장관도 무시하고 회피하고 있고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에 대한 논란이 잠깐만요. 뜨거운 소리가 가운데 너무 적죠? 지난 14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이 국정원의 민간인 소리로 가서 불법 사찰 국정원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국정원은 주무부처 장관도 무시하고 회피하고 있고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지난 14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이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지만 여당은 대북 정보전을 위한 정당한 임무 수행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전혀 보도도 안 되고 조용한 그런 형편인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는 과거에 국정원이 유사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만 유별나게 반응한다는 듯한 발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해킹팀의 자료가 유출되자마자 영국 BBC와 가디언,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등 세계 각국의 주요 매체들은 신속하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공영방송과 유력 신문들만 거의 일주일째 꿀먹은 벙어리였습니다. 키프로스에서는 지난 7월 11일 정보기관의 수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키프로스 정보기관이 해킹팀으로부터 사찰용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겁니다. 유럽 의회의 한 의원은 이탈리아 업체인 해킹팀이 EU의 제재 대상 국가들과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자 EU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냐며 유럽 의회 집행위원회에 서면 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사악한 기술. 이번에 유출된 해킹팀 내부 메일에서 해킹팀 대표가 자사의 기술을 지칭한 표현입니다. 내부 자료 유출 불과 한 달 전, 만약 자신들의 해킹 기술이 유출이 될 경우에 대해 나눴던 농담이었는데 이 농담이 현실이 되면서 해킹팀이 숨겨왔던 사악한 기술의 면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3년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인터넷의 적들이라는 리포트를 발표하면서 5개 민간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여기에 해킹팀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이 인권과 정보 자유를 침해하는 데 쓰인다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해킹팀은 인권 탄압 국가와 거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지만 유출된 데이터 속에서 수단, 에티오피아, 러시아 등 인권 탄압으로 악명 높은 국가들이 고객으로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2월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팀인 시티즌랩은 해킹팀이 에티오피아 정부의 언론인 사찰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에티오피아 언론인들의 컴퓨터에서 해킹팀의 해킹 프로그램 RCS의 흔적까지 발견했습니다. 유출된 자료를 보면 당시 의혹이 제기되자 해킹팀은 에티오피아 정보기관 측에 자신들의 프로그램이 언론인 사찰에 이용됐는지 문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정보기관이 감시 대상자를 기자가 아닌 반정부 테러그룹의 지도자라고 주장하자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2012년 아랍해봄 당시 모로코 정부도 해킹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인들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모로코 정부는 사찰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유출 자료는 모로코 정부와 해킹팀이 적어도 2010년부터 중개업체를 통해 거래를 해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해킹팀의 해킹 소프트웨어가 첩보 활동이 아닌 불법 사찰용으로 쓰였다는 증거가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해킹팀이 판매하는 기술의 합법성 여부 때문에 정부기관이 구매를 포기한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2011년 5월 해킹팀은 중개업체를 통해 런던 경찰국, 국내 보안정보국 MI5 등 영국 정부기관을 상대로 비밀 제품 시연회를 계획합니다. 이후 같은 해 10월 메일을 보면 영국 정부기관들이 구매에 관심은 있지만 해킹팀 소프트웨어로 수집하는 정보의 합법성 여부를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013년에는 런던 경찰국이 직접 해킹팀에 연락해 원하는 소프트웨어 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맞춰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제시한 해킹 소프트웨어 조건을 보면 런던 경찰국이 감시 대상자의 단말기에 비밀리에 침투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듣고,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8만 5천 파운드, 하나로 6억 9천만 원에 달하는 이 계약의 진행은 지난해 5월 급작스럽게 중단됐습니다. 런던 경찰국이 해킹팀에 보낸 메일에는 이런 해킹 기술 활용의 방향성에 대한 내부 검토 결과 계약을 중단하게 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번 내부 자료 유출로 인해 해킹팀의 소프트웨어가 합법적인 목적으로만 활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여러 나라 정부가 언론인과 인권활동가 등 민간인을 사찰하는 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영국 정부기관은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한 정보의 불법성을 우려해 구매 계획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키프로스 정보기관 수장의 사태는 해킹팀 자료 유출로 인한 파장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정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 건빵이 질문을 했어요. 국정원이 민간 사찰하면 안 돼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예, 사찰하면 안 돼요. 예, 국정원에서 민간인을 대북 간첩이 아닌, 그러니까 북한 간첩이 아닌 민간인을 사찰하면 우리나라 헌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예, 헌법에 위배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이 자유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매우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사생활을 매우 중시해요. 그래서 사생활 침해가 굉장히 중범죄예요. 예, 중범죄이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정부기관에서 했다. 개인이 사생활을 침해해도 처벌을 받아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도 처벌을 받는데 국가기관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는 이건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의 가치를 흔드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반헌법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을 위반하면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닉슨이란 대통령은 소위 도청을 시도한 것 때문에 도청을 시도했다는 것 때문에 하야했어요. 어느 나라에서. 그리고 지금 키프로스 총리도 하야했대잖아. 사퇴했대잖아. 키프로스 총리가 책임지고. 이게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범죄야. 미국도 사생활 침해를 하고 있는데 누구냐? 테러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된 사람만 밝히고 한단 말이야. 다 입증 자료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는 미국에서는 그래서 누구를 수사했고 누구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를 국회에서 그거를 검토해갖고 잘못한 부분은 공개를 해버리잖아. 그만큼 미국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해도 그거를 굉장히 법적으로 민감하게 다루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에선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민간인을 사찰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그 연평해전 알아요? 연평도 피격 사건? 내가 그 얘기 해준다고 하다 못한 것 같은데? 오늘 연평도 피격 사건 하나 해줄게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2010년 11월에 연평도 피격 사건 있었죠. 그죠? 갑자기 그 북한군이 우리나라 연평도에다가 막 폭탄을 쐈던 사건 기억나요?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런데 그 사건이 갑자기 2주 만에 쑥 사라졌어. 그거 기억나요? 그 사건? 그게 2010년 11월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이 민간 사찰하고 연관되어 있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
이제 그 원세훈, 그러니까는 그 2008년에 광우병 집회가 한참 있을 때, 그때 어떤 이제 국민은행의 하청기업의 회사 사장이 자기 그 개인 SNS에다가 그 저기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미국인 유학생의 동영상을 올린 거야. 근데 그날 이후로 그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 하청했던 일도 뺏기게 되고, 그 다음에 국가정보기관으로부터 사찰을 당해. 개인 사찰을 당해갖고 이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일본으로 도망을 갔어. 일본으로 2009년인가 도망을 갔는데, 도망간 일본까지 따라와갖고 계속 괴롭힌 거야. 민간 사찰을. 응.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2010년에 여름에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그동안에 국가기관으로부터 이런 민간 사찰을 받았다고 폭로를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수사가 들어갔네. 수사가 들어가가지고 막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 총리실 산하에, 이명박 정부 총리실 산하에 불법 민간 사찰 정부 기관을 두고 얘네들이 서로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민간 사찰을 했다. 이런 많은 자료들이 나왔어. 그런데 그러면 민간 사찰을 뭘 했냐? 그 민간 사찰한 내용이 안 나왔던 거야. 그런데 그 민간 사찰한 내용이 나왔어. 그게 언제였냐면 연평도 피격 사건. 2010년 11월에 연평도 피격 사건 나기 전날 밤 10시 20분에 특종이 나와. 특종이 나와가지고 원충현이라는 국정원 직원의 수첩이 발견된 거야. 그러니까 그 국정원 직원이었나 그때? 하여튼 정부 공무원의 수첩에서 그 진보 정당의 당원이 뭐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찍고, 뭐 갈비탕을 먹었다 이런 얘기까지 전부 다 기록해 놓은 수첩이 발견이 돼. 그래가지고 그 수첩 때문에 그 이제 수첩이 발견이 되니까 AP통신, AFP통신을 비롯해서 뭐 온 세계에 긴급한 타전이 일어나는 거야. 이명박이 물러날 만한, 대통령직을 사퇴할 만한 빅 스캔들이 터졌다. 이명박이 민간인을 사찰한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 그게 온 세계로 다 타전이 된 거야. 그만큼 세계는 심각하게 바라본 거죠. 정부에서 민간인을 사찰하면 대통령이 물러나야 된다. 요게 민주국가의 상식이야. 그 당시에 이명박이 물러나야 될 만큼 빅 이슈가 터졌다라고 다 타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다음날 연평도 폭격이 있었던 거야. 연평도 폭격이 있었는데 그 폭격되는 상황을 다시 가서 조사를 했더니 원래 포탄이 그날 우리 쪽에서 먼저 포탄을 쏜 거야. 포탄을 쐈는데 그 포탄을 쏘는 방향이 국제법상 NLL이 북한 영토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연평도에서 포 사격 훈련하면 남서쪽 방향으로 포를 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포를 북쪽으로 쏜 거야. 북쪽으로 쏴서 소위 국제법상 북한의 영해에다가 계속 포를 쏘는 훈련을 한 거야. 그런데 이 포가 1시간에 3,600발을 쏠 수 있는 포인데 이걸 6시간에 걸쳐서 따꽁따꽁 쏘고 기다리고 또 따꽁따꽁 쏘고 기다리면서 6시간 동안 3,000발을 쐈다는 거야. 그래서 600발은 안 쏜 거야. 그러면서 6시간 동안 아침 8시부터 낮 2시까지 계속 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북한에서 3번 전통문을 보냈대. 훈련을 중단하라. 훈련을 중단하라는 걸 3번을 보냈는데 마지막 통신문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연평도를 포격을 한 거야. 그리고 2시부터 30분 동안 연평도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아무리 쟤네가 영해라고 주장을 해도 NLL이라는 게 미국이 그은 거잖아. 미국이 그었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의 훈련 구역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훈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의 거리가 있지만 북한은 휴전협정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본토를 침략한 거야. 공습한 거야. 그럼 우리가 북한을 불바다를 만들어 놔도 그거는 북한에서 그러니까 국제법상 우리가 유리한 거예요. 먼저 선제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쑥대밭을 만들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근데 남측에서 먼저 북한에다가 그만하자고 전통문을 보낸 게 발견됐어. 남측에서 우리 쪽에서 먼저 이명박이 확전을 중단하라고 그러면서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우리 쪽 국방부에서 그만하자라고 중단하자라고 전통문을 보낸 거야. 그래서 끝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로 연평도 그 피격된 상황을 2주일 동안 막 보도를 한 거야. 그러다가 열흘째가 되는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열흘째가 되는 날 국회에서 국정원 원세훈을 불렀어. 그리고 막 원세훈 야단을 친 거야. 야, 북한에서 우리 남한의 본토를 공격할 만한 우리나라의 영토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지 너희들이 충분히 첩보를 입수해서 정부에 알려줬어야 됐는데 너네 도대체 뭐 한 거냐고 막 욕을 먹은 거야. 그러니까 원세훈이 뭐라 그랬냐? 아닌데요? 우리 8월 달에 청와대에 보고했는데요. 이런 거야. 그러면 이 말은 그러면 청와대는 이미 8월 달에 국정원에서 북한이 여차하면 건수가 생기면 우리 영토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보고를 미리 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 그 이상한 훈련을 했고 피격을 당한 다음에 먼저 그만두자고 전통문을 보냈고 마침 공교롭게도 바로 그 전날 이명박이 하야할 만한 큰 사건이 터진 건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라고 국정원에서 이제 국회에서 문제가 된 거야. 그러자 갑자기 안상수가 인천을 가요. 그리고 보온병을 들고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게 탄피예요, 탄피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국회의원이 이거는 155mm 포 탄피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 옆에서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포병부대에서 장교단 사람이야. 장군으로 제대한 사람. 포병부대 장군 출신의 국회의원이 이게 155mm 포라고. 근데 기자가 넘겨받아서 돌려보니까 땡땡땡 보온병이야. 이거 보온병인데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그게 목요일인가 그랬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안상수 보온병이 온 나라를 뒤집어 버려요. 다들 안상수 보온병을 온 국민이 알았어. 근데 여러분 국정원장이 국회에 와서 보고했다는 건 몰랐죠. 안상수 보온병 얘긴 들어봤지만 국정원장이 연평도 피격 가능성을 8월에 보고했었다라는 건 못 들은 사람 손. 안상수 보온병은 들었지만 그 당시에 그 연평도 피격 가능성을 국정원이 국회에다 보고했다는 건 못 들었다는 사람 손. 다 그랬어. 나같이 하루 종일 뉴스 보는 사람 우리 방송 시청자를 제외하면 몰랐어요. 왜? 결국 국정원에서 연평도 피격 가능성을 보고했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야. 그걸 덮기 위해서 안상수가 가서 보온병을 들고 아무리 미필이라지만 보온병이랑 탄피를 구분 못하는 게 말이 돼? 또 그래 미필이라서 검사 못했다고 할 수도 있어. 그 옆에 포병부대 장군이 그거 155mm 포하고 저 보온병 껍데기하고 구분을 못해? 보온병하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결국은요 그 사건을 통해서 연평도 피격 가능성을 정보당국이 알았다라는 걸 청와대가 알고 있었다는 걸 숨긴 거야.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주 만에 그래서 이제 이 안상수 보온병 사건이 터지면서 갑자기 뉴스에서 연평도가 사라져. 그리고 이제 그 뭐 인어공주가 인어아가씨 남자 주인공이 희로뽕했다. 그 뉴스가 이틀 나오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이제 연평도 뉴스가 완전 사라져요. 방송에 안 나와.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연평도 피격 당일 군부대에서 술판 버려 이 뉴스가 나와 SBS에. 그래가지고 모든 국민이 어머 이러니까 피격당하지. 군부대에서 연평도 포격당하는 날 술판을 버리고 있으니까 포격을 당했지. 그럼 다 분노를 했어. 그런데 찾아보니까 그 군부대는 연평도 부대가 아니야. 연평도 부대가 아니라 누구냐 하면 그 서부전선이야. 서부전선. 서부 외곽을 그 보호하는 부대였는데 그 부대에서 무기를 다 빼갖고 연평도로 옮긴 거야. 그래서 근데 거기에 연대장인가 대대장에 취임 1년이 되는 날이라 서가지고 포도주스를 나눠서 건배한 거야. 그 제보자가 포도주스를 마셨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술판 버려라고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 뉴스를 다시 막 연평도 얘기를 불쏘시개를 띄웠는데 야 그거 서부전선이잖아. 그 서부전선에서 무기 빼는 거 YTN에서 생중계해가지고 그거 국가기밀인데 노출된 사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술판 뉴스는 하루 만에 꺼졌지. 그 뉴스가 하루 만에 꺼진 이유는 그 당시에 서부전선 부대에서 연평도가 위험하다 그러면서 막 그 무기를 옮겼어. 연평도로. 근데 서부전선 마크가 다 보인 거야. 그게 여러분 군인들이요. 군인들이 휴가 나와도 그 저기 뭐야 왼쪽 손인가에 있는 그 군부대 마크 그거 안 보이게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알죠? 아예 군인이 사진 찍으면 안 되는 거 알지? 그게 군부대 마크 때문이야. 군부대 마크가 그 뜨면 어느 부대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군부대 마크는 국가 기밀이야. 근데 YTN에서 나왔잖아 이렇게. 정말 미필 정부의 화려한 그 도발이었지. 그래갖고 그 얘기 딱 했더니 그 얘기 쑥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갖고 연평도 피격 사건이 덮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연평도 피해자들한테 아무 보상도 안 해준 거 아니야. 아무 보상도 안 해주고 대신 뭘 해줬냐 하면 연평도 학생들한테 대학 특례 입학. 그 연평도 피격 당일 이후로 연평도 학생들이 대학 특례 입학 혜택을 받아. 연평도 출신의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대해서는 특례 입학 혜택을 받고 있는 거야. 그게 다야. 물질적 보상도 없었고 그 당시에 연평도 피해자들을 그 받아줬던 정부기관에서 어떤 수용소도 만들어주질 않아가지고 어떤 개인 찜질방에서 그 손님들 받았던 거예요. 그 찜질방 망했잖아. 정부에서 보상 한 푼도 안 해줘갖고. 정부에서 보상 한 푼도 안 해줘서 그 찜질방 망했어요. 예. 그랬던 거야. 그게 연평도 피격 사건의 진실이에요. 좌우지간 그러니까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정보기관이 범인을 잡는 기관도 아니고 국가 정보기관이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뭔가 했어. 그러면서 지금 나온 뉴스들에는 그 아까 뭐였지? 신경민 의원 발언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국정원 그 사건 국정원에서 약 180개의 한국 IP가 발견됐다는 보도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광고가. 해킹팀 유출 자료, 그러니까 이태리 해킹팀 유출 자료를 분석하다가 이런 로그 파일을 2개 발견을 했습니다. 이 로그 파일 IP 2개, 이 IP 주소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한국 인터넷 IP 주소가 총 138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파일 2개는 2014년, 그러니까 작년 3월 4일 오후에 1분 동안씩 각각 1분 동안, 그러니까 총 2분 동안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할당된 한국 IP가 총 138개고 중복건을 포함하면 2,300건 가까이에 이릅니다. 그리고 IP를 할당받은 기관은 KT, 서울대학교, 한국방송공사 같은 공공기관, 다음 카카오 같은 일반 기업들도 있습니다. 현재 이 두 파일 내용만 가지고는 그 데이터가 전송된 것인지 그 이유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국정원이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연구개발과 대북용이다. 그리고 고작 20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SKT 전화 3개 IP가 나타난 것과 이 사실을 합해보면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무차별적으로 해킹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만약에 국정원이 자행한 일이라면 이건 이미 국정원이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를 했다는 것이고 국정원이 모른다고 해도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구체적인 자료는 야당 출입기자들에게 파일로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영상이었습니다. 자, 그니까 138개 IP 나왔잖아. 138개 한국 IP가 나왔으니까 그 IP의 대상자가 간첩이라는 것만 밝히면 돼.
그걸 간첩이었고 그래서 간첩들을 해킹한 거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뭐. 뭐가 두려워. 자신 있잖아.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한 거잖아. 그러니까 138개 IP를 그게 누구누군지를 딱 밝히면 돼. 그래서 그 138개의 IP에 대해서 우리가 그 너희들이 밝힌 자료를 외부 기관에다 의뢰해갖고 확인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심플해. 20개가 130개 되고 138개 되고 중복되면 몇천 개 되고 또 국정원 직원의 댓글 사건처럼 증거가 명확해도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제대로 처벌도 안 하고 뭐라는 거야? 방송이 정확성이 없고 깨어있지 않다. 매너리즘에 빠진 듯 노력하시거나 방송을 접던가 잠자는 방송이 되지 말길. 푸념이 아니길. 위선 떨지 말길. 뭐 KBS? 아니면 뭐 TV조선? 그래요? 예. 아니 지금 저기 경향신문 영상 보여줬는데 무슨 매너리즘이야. 날마다 새로운 자료들을 갖고 얘기하는데 속상했구나. 아, 너 국정원이야? 아, 너 국정원인데 맨날 망치부인 방송 보다 보니까 그런 뭐 방송평이 생긴 거야? 그래요? 자, 좌우지간. 그래서 우리는 간단해. 국정원이 민간을 사찰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놔라. 전 세계 전문가들이 인정할 만한. 세계의 IT 전문가들이 인정할 만한 너네가 민간 사찰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입증하면 되는 거야. 간단해. 합법적으로 했잖아. 박근혜까지 다 공인했다며. 박근혜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설마 박근혜가 불법을 했겠어. 그러니까 너네는 민간 사찰하지 않았다라는 것만 입증하면 돼요. 그 입증을 못하면 물러나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렇잖아. 그지? 간단해. 우리 정부는 합법적인 활동만 했으니 합법적인 활동을 한 138개 IP에 대해서 합법적인 활동을 했다. 이것만 이제 입증해내면 돼. 뭐 두려워하지 말고 뭐 버벅거리지 말고 그냥 왜 신경질 내고 그래. 아니 지금 온 세계에서 우리 정부가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당연히 민간 사찰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면 되는 거지. 내가 그거 입증하라 그랬다고 왜 신경질 내지? 뭐 민간 사찰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건가? 아니 내가 너한테 언제 선동했어. 네가 감동해놓고 나한테 책임을 묻지 말라고. 너 좀 이따 119에 신고하겠다? 망치 부인이 내 가슴에 불 질렀어요. 아니면 112에 신고해서 망치 부인이 내 가슴을 훔쳤어요. 막 그러려고? 아니 네 귀가 얇아갖고 네가 흔들린 걸 왜 나한테 책임을 묻고 지랄이세요. 아우 정말 미치겠어. 이놈의 인기는 진짜 언제나 돼야 애들이 나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까? 얼마나 더 쪄야 돼. 근데 이해가 안 돼 진짜. 자, 쥐들이 흔들려놓고 나한테 지랄이야. 자, 오늘의 가장 큰 이슈는요. 국정원 해킹 사건이었고 국정원 해킹 사건에 대해서 관계 직원이 자살을 했다. 그런데 이 자살한 직원의 유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는 민간 사찰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자료를 삭제했다. 민간 사찰 안 한 자료를 왜 삭제를 하냐고. 아니 그것도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서 합법적인 활동을 했는데 그걸 왜 삭제를 하냐고. 그래놓고 왜 또 자살까지 해. 민간 사찰도 안 했고 떳떳하게 합법적 활동을 했는데 왜 자료를 삭제하고 자살을 했어. 그랬더니 뭐 수치심 때문이래. 무슨 수치심? 뭐 간첩을 사찰한 게 수치스러워? 아니 그럼 국정원 직원 하지 말았어야지. 간첩을 감시해서 해킹한 게 그게 왜 수치스러웠겠어. 그래서 우리가 드는 생각은 아니 떳떳하고 합법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왜 자료를 삭제하고 자살을 하냐고. 그 삭제한 자료가 혹시 공개되면 안 되는 합법적이지 않은 대상을 도감청했기 때문이 아니야?
이거는요, 박근혜 정부, 내가 박근혜 정부의 진짜 치명적인 문제야. 이거 제대로 해명 못하면, 물론 내가 볼 때 박근혜 정부가 이미 임기 채우기는 글렀지만, 물론 내가 볼 때 박근혜가 새누리당이 믿는 구석이 있더라. 새누리당이 믿는 구석이 안철수더만. 이철훈가 나와가지고 안철수 위원장에게 다 맡기라고 막 그러더라고. 안철수를 믿고 있는 것 같아, 새누리가. 한마디로 이 야당에서 안철수가 그 위원장이 돼서 덮어주진 않겠지? 만약에 이거 흐지부지 되면, 안철수 무들 삽 사러 갑시다. 삽개를 모아야 삽개. 안철수 파무들 삽 사러 갈 개를 모아야 돼. 똑바로 안 해봐.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왜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예요? 여러분은 민주주의 국가를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지금 그 대통령 욕하지 마라 라는 사람이나, 아니 간첩을 잡으려면 민간 사찰할 수도 있다 라는 사람은 민주주의자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사람은 민주주의자가 아니야. 민주주의는 대통령을 욕할 수 있는 거야. 대통령이 대통령답게 못하고 국민이 지금 벌써 죽어나간 게 수백 명이야. 당연히 욕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굴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국민이에요. 국민이 제일 높아요. 왜?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한마디로 국민이 대통령에게 권력을 나눠주고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권력을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국민이 가장 높은 사람이야. 그런 국민을 감히 대통령이 감시를 했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부하 직원이 사장에 대해서 감시를 한 거야. 정당한 일을 한 이 사장을 이 부하 직원이 회사를 뺏고 싶어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감시하고 그 감시한 자료를 왜곡을 해가지고 누명을 씌웠다. 그럼 되냐 안 되냐? 안 되는 거지. 마찬가지야. 감히 정부는 주인을 함부로 사찰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민간 기업의 사장이 고용주잖아. 우리가 대통령을 고용했다고. 감히 피고용인 주제에 고용인을 왜 감시를 해? 내가 지를 뽑아준 건데, 지 월급을 주는데. 이 나라의 주인이 나야. 아니, 한마디로 내가 주인이고, 쟤는 종이야. 종이 감히 주인을 막 협박하고, 그 주인을 감시하고, 누명 씌우고,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는 우리가 주인이고, 주인이 가장 높은 사람이고, 가장 높은 사람을 밑에서 감히 감시하고 협박하고 이런 짓을 해? 이거 하극상이야. 그런데 박근혜는 모르는 것 같아. 자기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인 걸 모르는 것 같아. 국회의원들한테 신경질 나는 거 봐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요.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감히 국회를 대상으로 협박하면 안 되는 거야. 삼권 분립이라는 건 대통령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국회는 국회의 고유권한이 있어. 대통령이 국회를 협박했다는 건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걸 전 세계에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박근혜와 그 일당들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쥐가 공주인 줄 알아. 그런데 조선시대에 공주도 이따위로 하면 잡혀갔어. 벌 받았어. 조선시대에 공주도 이따위로 하면 모든 걸 박탈당하고 종으로 팔려갔어. 알아? 사약받고. 아니, 왕으로서 존중만 받으려고 그러고 왕의 도리는 안 하려고 그러질 않나? 대통령 주제에 공주로서 대우해달라고 지금 앙탈을 부리는 거야. 뭐해 지금?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월요일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다시 2시로 정상화된 방송. 오늘까지는 2시에 정확히 해. 다음 주는 몰라. 다음 주는 월요일 날 방송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고,
좌우지간. 예. 그 이번 주는 한 월요일부터 5일 동안 방송 계획이 있고요. 수요일 날 문성근 선수가 우리 집에 와서 공동 초청 방송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중요한 얘기 빼먹었다. 금요일 날은 제가 양평역을 갑니다. 예. 양평역에서 정치 경제와 세월호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기로 했어요. 예. 관심 있는 분들, 그 양평역 가까운 분들은 24일 금요일 저녁 7시 반 망치 부인이 양평역 뜬다. 간만에 돗자리 갖고 좀 모여보세요. 예. 그 돌아오는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반 양평역 돗자리 수다방에 있습니다. 예, 이 양평 박꿈새라는 단체에서 저를 좀 불러주셔가지고요 가기로 했습니다. 예,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요. 그날 제가 방송을 일찍 끝내고 아마 한 4시쯤 출발해야 될 것 같아. 7시 반에 그 양평역 도착하려면 그날은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만 방송하고 양평역에서 또 가는 과정 보여주고 양평역에서 이어서 방송할게요. 예, 금요일날 방송을 많이 한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엔 월요일날 쉴 수도 있지. 그치?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일단 이번 주 살아보고. 예. 자,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후원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초콜릿으로는 2,000명 방을 그 강제 추천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스티커로는 1,000명 방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별풍선으로 망치 부인이 많이 먹고 방송할 수 있도록 밥값 하고 있습니다. 예,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남은 돈은 또 저희가 또 소송비로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추천해주신 3,260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3,400명 봤는데 아직까지 추천 안 하고 버틴 요원은 한 200? 알지? 오늘 밤 녹색 설사 속에서 눈 뜰지어다. 예,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수고해주신 이 방송을 녹음 녹화 떠서 이 방송을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해드리는 거 없는데 묵묵히 자신의 사명처럼 여기고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유튜브나 팟캐스트, 특히 팟캐스트에 응원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예, 그래야 이게 노출이 잘 된답니다. 예, 아이폰 팟캐스트에도 노출이 잘 되려면 여러분들이 응원글을 많이 달아주셔야 된대요. 예, 그리고 뭐 점수도 좀 주시고 점수도 좋게 주시고 댓글도 좋게 달아주셔야 더 많은 사람들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망치 부인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가 이 국정원의 해킹 사건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인데 이 무거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최대한 웃기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두려움 없이 잘들 보셨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났다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정부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쫄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도둑이 막 큰 소리 치는 거야. 범죄자가 막 피해자한테 소리 치는 거야. 가해자가 경찰 앞에서 피해자한테 막 소리를 질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피해자가 막 두려워하면 떨면 돼요? 경찰에게 저놈이 가해자라고 분명히 외쳐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 국민이에요. 대통령 그거 5년짜리입니다. 국회의원 4년짜리예요. 걔네는 계약직이에요. 그러나 국민은 영구직입니다. 쟤네들이 정치를 못하면 피해는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한 놈들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 감독하는 거, 그게 우리 역할이에요. 그게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입니다.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나라,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에서 서민이 행복한 나라, 그 꿈이 사실 지금은 얼마나 어려운 꿈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치 부인은 이 꿈을 포기하기 싫습니다. 예.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요 만만한 일은 안 했어요. 예.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우리 방송 누적 시청자가 몇만 명 되거든요. 유튜브 합치고 그 다음에 팟캐스트 합치면 정말 10만 명 이상이 매일매일 망치부인의 꿈을 같이 꾸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될 거라고 믿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죠. 쉽게 이기기 어려운 상대하고 싸울 때는요, 지지 않기 위해서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이 길을 계속 한번 가보려고요. 뭐 인생 왔다가 어차피 한 번은 죽는 거, 뭐 겁나서 숨어있다 죽었다는 것보단 멋지게 싸우다 죽었다라는 그런 바람에게 이야기해줄 전설 하나쯤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갑시다. 어차피 이 싸움은 더 당당한 사람, 더 분노한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박근혜 혼자서 성낸다고 쫄지 마. 우리 5천만이 불렀다는 걸 보여줍시다. 망치부인이었어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